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이란 걸 제대로 꾸준히 해본 적도 없고 유연성과 근력이 제로인데다가 저질 체력으로 근근히 살다가 2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받고 체력 쓰레기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필라테스 1년 하고 지금은 20대 때보다 더 건강한 역대급 컨디션으로 살고 있는 자기관리 잘하는 40세 마담초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필라테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7개를 추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필라테스 꼭 해야 하는 5가지 사람 유형과 실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필라테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뒤에 무편집본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이 필라테스에 관심은 있는데 선뜻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질문 6. 필라테스 가기 전에 뭐 준비해야 돼요? 토삭스, 붙는 레깅스, 딱 붙는 상의만 있으면 됩니다. 토삭스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처리된 발가락 양말인데 운동하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 필수템이에요. 센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필테 등록하시면서 센터에서 사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도 뭐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센터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샀어요. 그리고 가끔 헐렁한 추리닝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업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붙는 옷을 입어야 쌤이 근육의 움직임을 더 잘 보고 더 잘 교정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옷 검색해보면 끈으로 된 나시티나 크롭티 입고 있어서 나도 저렇게 입어야 되나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입으시는 일반인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막 어깨 드러나는 거 부담스러워서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딱 붙는 요가복 티셔츠 입고 있어요. 질문 7.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50분 수업입니다. 저도 처음에 궁금했었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8. 시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50분 수업만으로 효과를 얻기도 어렵고 효과를 못 느끼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다른 운동들이랑 마찬가지로 하다가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3달 정도는 주 2회 꾸준히 하다가 좀 바빠지기도 했고 이제 좀 익숙해져서 살살 해도 되려나 싶어서 주 1회 정도만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코로나도 심해져서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전에 3달 열심히 해서 조금 바꿔놨던 몸이 서서히 예전의 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뀌는 건 3달 걸렸는데 되돌아가는 건 1달도 안 걸렸어요. 적당히 하다간 또 이전처럼 될까봐 그 이후는 되도록 주 2회 꼭 하려고 노력했어요. 쌤들이 최소한 주 2, 3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은 정말 눈 딱 감고 무조건 2, 3회 해보세요. 질문 9. 센터는 어떻게 골랐어요?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체험 레슨 받아보고 바로 결정했어요. 기구도 다양했고 시설도 깨끗하고 최신이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이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필라테스는 개인적으로 센터보다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10.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조건 최소 3군데 이상 체험 레슨 받아보고 비교하신 후에 조금이라도 더 잘 맞을 것 같은 쌤한테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험 레슨은 센터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처음이신 분들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등록하시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안 맞았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나의 성향과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스타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금 투자해서 큰맘 먹고 1:1 과외하는데 쌤이랑 안 맞으면 둘 다 괴롭고 정말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 선생님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향의 사람과 잘 맞는데 너무 빠르고 급하면 좀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요. 반대로 나는 막 파이팅 넘치는데 너무 조용조용한 스타일의 선생님이랑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 선생님의 성격이 아니라 가르치는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진짜 찰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분히
이걸 왜 해야 하고 이 동작이 어떤 근육과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저랑 성향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사실 제가 운이 좋은 편이고 인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센터 딱 한 번 방문하고 저랑 케미가 너무 잘 맞는 실력자 쌤을 만난 행운을 얻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쌤이 저한테 귀인이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쌤은 체대 출신이고 해부학, 재활학 공부하셨대요. 그리고 트레이너 경험도 있으시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성장하려고 애쓰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프라이드가 남다른 실력자이고 전문가세요. 필라테스 1년 넘게 하고 또 할수록 느끼는 건 필라테스는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꼭 여러 센터에서 체험 레슨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실력자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저는 학생으로 제 경험을 얘기해드린 거고요. 나한테 맞는 필라테스 선생님과 센터 선택 방법은 운동 전문 유튜버인 힙으뜸님 영상에서 엄청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하기 전에 꼭 참고해서 가세요. 질문 11.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 차이 많이 나나요? 이거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룹 레슨 받으면서 좀 느꼈던 건 내가 개인 레슨 안 받았으면 수업에 중도 포기했겠다 생각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만큼 개인 레슨으로 기본기 잡고 시작하니까 그룹 레슨 따라가기도 수월하고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아마 개인 레슨으로 기본기 다진 후에 그룹 레슨 받으시면 충분히 다들 잘 하실 거예요. 아무리 인원이 적은 그룹 레슨이라고 해도 개인 레슨만큼 자세나 자극점을 하나하나 체크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채고 체크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조금 수월하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그룹 레슨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지금 제가 듣는 선생님처럼 한 명 한 명 자세 봐주시고 자극점 체크해보라고 하시고 교정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개인 레슨은 온전히 50분을 쌤이 나한테만 집중해 주시는데 그룹 레슨은 여러 명이서 그 시간을 나눠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룹 레슨 받다가 좀 감을 잃을 것 같으면 다시 개인 레슨도 받고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 12. 필라테스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저는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 상태 그리고 운동하면서 내가 느끼는 자극점이나 통증 이런 걸 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쌤도 저한테 딱 맞는 코칭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전문가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운동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쌤들이 전문가지 내 마음을 읽는 신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단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무조건 쌤을 신뢰하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해야 효과 볼 수 있어요. 물론 나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탑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라테스 시작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유연성과 근력, 체력이 제로이신 분들은 꼭 필라테스로 운동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처럼 헬스 지루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라테스 해보세요. 의외로 자세와 기구를 짧은 텀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세 번째, 숨차고 스피디한 거 싫어하시는 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운동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간 파워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번째, 지금 운동 안 하시는 한 가지 직업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필라테스 하세요. 특히 직장인들 거북목,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동그랗게 말린 어깨 이런 거 자세 교정, 통증 완화에 정말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솔직히 그냥 모든 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남편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거든요. 필라테스 좋은 거야 옆에서 보니까 알겠는데 직접 하기엔 남자가 필테를 하는 마음에 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남편이랑 같이 커플 필라테스 하는 게 제 꿈이에요. 1년 뒤에 커플 필테 영상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정리할게요. 1. 얼마나 해야 효과 볼 수 있어요? 최소 주 2회 6개월은 해야 효과 보고 재미 느끼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2. 비용은 얼마인가요? 개인 레슨은 회당 평균 65,000원 내외였고 그룹 레슨은 회당 평균 1, 2만 원 선이었어요. 3.
유연성 제로에 운동도 안 해봤는데 필라테스 할 수 있나요? 필라테스는 오히려 유연성이나 근력 없는 사람이 해야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4. 개인으로 할까요? 그룹으로 할까요? 운동 초보는 무조건 개인 레슨 최소 10회 이상 받으세요. 5. 개인 레슨 좋은 거 당연히 알지만 너무 비싸요. 개인 과외비 10년 뒤 병원비라고 생각하면 가성비 넘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6. 필테 가기 전에 뭐 준비해야 돼요? 코삭스, 딱 붙는 레깅스, 딱 붙는 상의만 있으면 됩니다. 7.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50분 수업입니다. 8.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니요. 눈 딱 감고 6개월은 주 2, 3회 꼭 하세요. 9. 센터는 어떻게 골랐어요? 10.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최소 3군데 이상 체험 레슨 받아보고 비교하신 뒤에 나한테 맞는 성향의 선생님이 계신 센터로 등록하세요. 11.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 차이 많이 나나요? 차이 많이 나지만 선생님의 차이도 크고 개인 레슨으로 기본기 잡으면 그룹 레슨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12. 필테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마음이요. 저는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웬만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유일하게 내가 못하고 못할 거라고 단정 지은 게 운동이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작은 성취가 또 다른 도전으로 번진 셈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불처럼 번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잘 해내실 거고 당연히 더 에너지 넘치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중 하나만 선물로 남겨주시면 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 접히는 쪽에 이렇게 발가락으로 V자를 대고 여기서 플랭크 자세로 하니 손바닥 누르면서 무릎을 떼는 거예요. 무릎을 떼볼까요? 발가락 누르고 손바닥 수직으로 누르면서 무릎을 떼세요. 떼볼게요. 그렇지. 유지. 스탑. 여기서 스탑. 여기서 스탑. 여기서 골반 더 들어. 그렇지. 손바닥 밀어내고 뒷목 길어지게. 살짝 꼬리뼈 살짝 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꽉 조여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를 열어야 돼. 그럼 팔꿈치 살짝 바깥쪽 턴아웃. 그렇죠. 겨드랑이 아래쪽 힘. 그대로 여기서 손바닥, 발가락 밀어내면서 나갈 건데 이 엉덩이 높이 고정. 하나, 나가보세요. 하나. 볼까? 다시 세 자리 내려오고 등 눕히고 그다음에 어깨 말리지 않게 어깨 열어서 그렇죠. 겨드랑이 아래쪽 힘. 그리고 여기 더 밀어내고 손바닥으로 툭바 밀어내면서 여기 층. 그렇죠. 유지. 여기서 발가락, 손바닥 누르면서 그대로 플랭크 자세로 무릎을 띄워볼 거예요. 네, 무릎 띄워서 손바닥, 발가락 누르면 무릎을 떼서 그렇죠. 밀어내세요. 바닥 유지. 여기서 스탑. 손바닥은 계속 밀어내셔야 돼요. 그치. 정수리도 이 척추 라인 무너지지 않게 엉덩이 허벅지까지 꽉 조이세요. 여기서 스탑. 버틸 거예요. 꼬리를 말고 유지. 하나. 버티세요. 둘. 10초. 셋. 넷. 좋다.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덟. 컨트롤 하세요. 아홉. 열. 세 자리 내려놓고. 굿. 좋아요. 휴식. 호흡 불고 후. 이제 그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손바닥이랑 발바닥을 뒤로 밀어내면서 손은 앞으로 밀어내고 다리는 뒤로, 발가락은 뒤로 밀어내면서 이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조금 더 길게 쓰는 거예요. 손이 코어에서 멀어져요. 그렇지. 멀어지면 이제 더 힘들게 복부 더 강하게 힘주고 엉덩이 더 강하게 조이셔야 돼요. 다시 그대로 가까워지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머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준비. 손바닥 밀어내고 그렇죠. 여기서 머리랑 흉추랑 꼬리뼈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세요. 그렇죠. 이렇게 배꼽 쏙 집어넣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밀어냅니다. 하나, 엉덩이 조이세요. 그렇지. 그대로 조금 더 가지고 후. 그렇죠. 둘,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세요. 후. 꼬리뼈 와서 엉덩이 힘. 다시 셋.
내려오고. 잘했어요, 잘했어.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움직이라고. 처음 한 거 같은데요, 쌤? 맞아요. 그래서 처음 성공했죠. 버티는 것만 했었어요. 버티는 것도 지금 손목 괜찮아요? 네. 계속 밀어내는 힘 주고.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조금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회원님이 계속 오리둥댕이가 허리가 풀려버리거든요. 엉덩이 꽉 조여서 복부 힘 계속 주셔야 돼요. 다시 발가락 누르고 유지. 그렇죠. 유지. 이 상태로 계속 딱 보죠. 그대로 하나 밀고 나가세요. 발가락도 밀어야 돼. 손도 밀어야 돼. 그대로 훅 가지고 오세요. 엉덩이 위로 들면 안 돼. 다시 둘. 엉덩이 계속 낮추고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끌고 오세요. 셋. 나갔다가 더 나가. 다시 가져오세요. 후. 그렇지. 넷. 손이 들어와야 돼. 다시 후. 들어오세요. 그렇지. 제자리 내려놓고. 좋아요. 잠깐 내려와 보세요, 언니. 우리 요 동작 할 때 이제 나갔잖아요, 언니. 손으로 이 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날개뼈가 움직였다가 들어오면 이제 날개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날개뼈 움직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회원님은 조금 어려운 게 나가시다가 발목을 이렇게 해서 얘를 그러면은 상체에 날개뼈를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는 포인으로 밀어내고 포인으로 밀어냈다가 들어올 때 이 상체 날개뼈 움직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만 수정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무게는 조금 이제 묵직하게 해볼게요. 약간 허리가 풀리는 느낌. 발가락은 계속 포인을 하고 있어요. 어쩐지 좀 자세가 처음보다 좀 수월하다 했어. 이 케이지 끌고 오는 거를 손으로 끌고 이렇게 밀어냈다가 끌어내리면서 밀고. 그렇죠. 유지. 허벅지 안쪽. 그렇죠. 계속 발가락은 포인하셔야 돼. 그렇지. 여기 꽉 줘요. 그렇죠. 이제 나가볼게요. 포인한 상태 손바닥 밀고. 그렇지. 그대로 날개뼈 끌어내리면서. 그렇죠. 굿. 둘. 훨씬 좋아. 여기 조이고. 다시 끌어내리면서 날개뼈 움직. 그렇지. 마지막 하나 더. 하나. 엉덩이 계속 조여. 계속 조여. 계속 조여. 다시 끌어올리고. 내려놓고. 어때요? 이게 훨씬 쉽죠? 완전 달라. 이게 훨씬 쉽죠? 근데 호흡.